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40조 역대급 수주 시세 폭발 직전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예제를 먼저 들어드리지만 앞으로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들 공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매주 제가 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두산중업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고 불려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 나온 기사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정비사업 수주 이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뜯어보면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19년도에 나와에너지와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에 대한 장기 정비 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번 수주는 당시 계약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계획 예방 정비 공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기업이죠. 기업과 계약 체결을 맺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장비 계약 체결 계속해서 이 계획하고 예방하는 지금 현재 공사를 현재 두산중공업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게 뭐냐면 계획 예방 정비 공사이다. 그냥 보시면 정비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좀 뭐라든가 뭐 콘크리트가 좀 문제가 됐다, 부품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비하고 예방한다라는 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계획하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할까요? 말 그대로 만약에 고장 났다면 고장 난 거 고치는 것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 또한 계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최근 글로벌적으로 이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놓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라고 현재 선언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과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죠. 2019년도 당시에 중동의 원전 40기 같이 짓자라는 파격 제안을 했고요. 심지어는 2020년도 5월 달에 직접 미국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원전 수주를 하겠다. 중동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하기로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프랑스, 지금 일본 원자력 더 짓겠다라고 하고 있지. 그 상태에서 혼자서 원자력 발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중동 국가들, 이런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수주가 열릴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냐? 과거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화 직전이다. 실적의 구체화에 대한 가능성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주가가 다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주식에 대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서서히 저가에서 탈출해서 상승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림목이 나오면서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즉 현재 보이는 현재 흐름은 전형적인 주식의 레벨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 보시면 돼요. 주식의 레벨업이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종목을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가져오면요. 이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스라는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스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 2015년도 전까지는 매출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기업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적었고요. 2016년도, 17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이 거의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이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 글로벌적인 변화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이 서서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꿈틀거렸고요. 심지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는 이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져나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러는지 봐야겠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5년도 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는데 실적이 거의 제대로 된 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할지언정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2015년도엔 매출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기대감에 상승하고 그 기대감만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2차 전지 시장은 커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도 저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죠? 저가가 과거에는 만 원대 이하에 있었다가 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 주가는 기대감에 급등하고 떨어지긴 하지만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저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만 원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3만 원대까지 올라서게 되고요. 기다렸다가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하죠. 일단 2017년도, 18년도 때를 실제 보시면 17년도, 18년도 때 지금 매출이 실제 기대감만큼 가시화됐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출의 성장폭이 컸나요? 작았나요? 뭐 계속 꾸준히 커져나가는 건 맞지만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았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보시면 좀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다가도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3만 원대까지 다시 유지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매출 기대감 조금 있다가 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잠시 이슈가 있을 때 파동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죠.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메커니즘은 뭐냐면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저가까지 내려오고 근데 다만 저가를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기업의 실적은 이미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최저가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다음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그럼 다음 기대감이 들어오면 올라갔다가 이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구간 이상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전형적인 주가 레벨업을 통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저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번에 정리하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 그 전부터 있었던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지켜주는 거예요? 저가를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 방어를 주가가 레벨업을 해서 저가가 올라온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지만 저가를 유지시켜준다.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면 진짜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2021년도 2분기, 1분기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 적자를 끝내고 작년 2020년도 적자를 끝내고 1, 2분기 흑자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여태까지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상승을 했냐면 첫 번째는 풍력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풍력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고요. 그리고 주가는 유지됐습니다. 왜? 실제 실적이 개선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였으니까 왜? 실제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저가까지 다시 떨어진 게 아니라 버텨준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기대감인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자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고 조정받았지만 어때요? 유지시켜줬었죠. 그죠? 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유지시켜 주다 보니까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현재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과거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구체화되고 계속해서 이런 원자력 발전소 추가 원전 수주라든가 계약 체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풍력과 수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벌어오면 뭐가 유지되는 겁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가가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레벨업을 마치고 완성되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즉 완벽하게 이 플랫한 구간을 현재 형성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과거같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일진머티리얼스도 어땠어요? 올라갔다가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지만 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죠? 이렇게 지켜주는 구간이 현재 두산중공업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결과로서 이런 계약 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풍력하고 지금 태양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이것이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고 이것이 돈을 받고 있는 모습들, 실제 실적으로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뭘 올려준다? 저가를 상승시켜준다. 고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신고가를 치게 만들어주는 이슈가 아니라 실적이 안정되면서 저가를 상승시키는 레벨업을 시켜주는 지금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거라고 설명드립니다. 계속 설명드렸죠. 다음 기대감은 국내 원전 추가 설립입니다. 아시겠어요? 국내 원전 추가 설립. 뭐 때문에 막혀 있어요? 지금 문재인 현재 정부의 방향성이 현재 지금 원전을 짓자라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시키자라는 정책입니다. 어떤 개념에서 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원래 안 그래도 기존에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필요 없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 반대로 이 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과 반대편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 효율도 높고 리스크도 줄은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버리느냐? 새롭게 원전을 조금 리스크도 줄고 위험도 줄고 효율도 늘어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놓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이것을 짓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분위기는 무엇으로 인해서 과열되고 있냐면 탄소 가격, 정확히는 그 석탄 가격과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화력 발전소의 효율성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최근 더욱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흐름이 시작됐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석탄 대란 전력 공급 휘청이나 인도까지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난리 났다. 중국도 원자력 발전 늘리고 있고 인도도 늘리고 있고 유럽도 늘리고 있고 일본도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능한 국가들은 다 늘리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만 왜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이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충분하다라는 논리 자체도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맞겠지만 일단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더욱더 안정적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을 만한 명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반도체 공장 10분, 20분만 멈춰도 얼마 손해예요? 수백억에서 수천억 손해입니다. 그죠?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금도 비싸고 이런저런 정부가 규제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반도체 공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어서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그 이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전기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높을수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현재 바라보시듯이 이 석탄 가격의 인상에 따른 전력난, 그에 따른 원자력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언하게 되는 거죠. 한수원 사장,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재개해야 된다. 그 뒤에 이어서 진행될 게 뭘까요? SMR 기술을 도입한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SFR 기술을 도입한 폐기물도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실제 SFR 기술 자체는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엔 없습니다만은 결국엔 SFR 기술도 SMR 기술에 파생된 거예요. 이 SMR 기술을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만드는 거죠. 이 SFR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SFR을 위해서는 결국 SMR 기술도 적용된 겁니다. 작게 만들면서도 핵 폐기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새로운 SMR 기술을 적용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관여할 가능성, 이 수주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언제 하이라이트를 찍게 될 것이냐? 아무리 한수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도요. 사실 발언하더라도 국민들에게까지 알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면 슬슬 듣기 시작할까요?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면 말을 듣기 시작하겠죠. 바로 11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예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가 분명히 주목받을 겁니다. 그럼 정책주의 한 부분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1월 이후부터 3월 전까지 분명히 큰 이슈를 받을 만한 타이밍,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등장할 만한 타이밍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봤을 땐 10월 달은 좀 기다려야 되는 달이고요. 여러분들께서 11월 달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11월 달 이후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이제 기술 계약 협약 체결 계약금 막 들어오고 실적 개선되고 있어서 저가 이탈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장 떨어져도 얘는 저가 이탈을 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바로 테마주석 성격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가를 이탈하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미 저가는 수주 계약과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자? 국내 원전 수주를 기다리자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잘 버티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월달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손가락만 빨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이재진의 상하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죠. 제가 손가락만 빨지 않고 수익을 보고 싶다. 난 정말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도 이 중국 전력난 관련해서 미래생명자원과 현대사료를 추천드렸고 9% 급등과 21% 급등하는 것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렸을 겁니다. 실제 이 매매 요즘 내가 수익 나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다 손실나는 종목들은 다 감추고 수익 나는 종목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7월달 승률 보이세요? 19전 17승 2패 8월달 승률 19전 15승 2무 2패 9월달 승률 7전 7승 0패 10월달 승률 5전 3승 2무입니다. 전부 다 내용들 다 더해봐도 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결국에는
대무조건 수익 100% 확률의 수익은 없겠지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의 매매는 가능하다는 설명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85%의 확률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최근 높은 수익률의 종목들을 보시면 대원미디어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바로 36,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이 매수 사인 이후에 38%나 급등했는데 최근에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급락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려서 바로 12% 급등 이번 10월 달입니다. 우진 몇 퍼센트 급등 추천해드린 다음날 바로 15% 급등 미래생명자원 추천해드린 다음에 4거래일 만에 20% 급등 지금 우성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드린 다음에 1.5%에서 2%, 2.5%까지 손실 중 요 종목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추천 당일 9%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바로 막바로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10월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던 10월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서 5%, 10%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소소한 수익들이라도 챙겨놔야겠죠. 그래야 제가 분명히 항상 뭐라고 했죠? 12월 달에 기회의 시장이 온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의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실적주, 우량주, 싸그리 매집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 랠리 시장이 예상되는 시기가 바로 12월 이후부터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수익 내놓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좌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받고 싶다, 100%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자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급등 추천주뿐만 아니라 당일 상한가 분석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 테마 정리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상한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손가락만 빨지 마시고 적어도 높은 수익률의 단기 종목들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번에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수익도 챙기셔야 항상 주식시장의 동기부여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수익이 안 나잖아요. 기운이 안 나고 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한들 결과가 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지 않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다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 종목도 힘드셨죠. 근데 적어도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실제 제가 지금 8월 달에 강하게 찍어드렸던 종목 뭐죠? 우진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 자리에서 50% 급등 자리 이 8월 달에 매집해 시켜드려가지고 수익을 보셨죠? 일진파워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제가 8월 달에 풀매수를 때려드려서 여러분들께서 9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설명드렸어요. 물론 전부 다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10% 20%라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버틸만 하잖아요. 그죠? 견딜만 하잖아요. 다른 종목들 안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식할 만 나잖아요. 그죠? 요러한 수익들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왜? 첫 번째 전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유튜브 채널과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수익이 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수익 창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만 찍어도 수익 창출 나죠. 그리고 추가적인 뭐 VIP 가입을 통해서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 이겁니다. 전 스스로 제가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인 컨텐츠를 저 혼자 스스로 찍게 되면서 한 번 더 학습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복습하게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새로운 테마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면서 지식도 넓혀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너무나도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하락 시장도 피하고 많은 수익들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다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과한 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좀 과한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제가 아프면 걱정해 주시고 힘들면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항상 요즘 말씀드렸지만 주객전도가 되고 있죠. 영상이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수익에 내가 당장에 내가 수익을 내는데 비중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기왕 알려드리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영상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딩 따라오시는데도 문제없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든 응원해 주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모든 수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를 적어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라고 많은 내용들 정리해서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시는 분들, 카톡방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만큼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와 주시는 만큼 정말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 이재진이 사람이 뭐라고 대단한 사람 아닌데 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 주시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력이 모자랄지라도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 여러분들 따뜻한 옷 꼭 껴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